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 플러스입니다. 지난번에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또 9월 20일로 정정을 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9월 20일로 납입일을 조정을 해서 이때 납입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참 좋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현실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죠? 지금 뭐 증자 발행가액 1,800원대인데 지금 주가는 1,600원대이고. 자, 그러면 이 속된 말로 그 제3자가 약 먹었다고 이거 지금 현재 납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EN 플러스 측에서 발행가 자체를 대폭 낮추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정정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전환가액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 교환가액 정정, 네, 그 공시가 지난 9월 6일에 또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번 달에 매집해서 10월이나 11월에 터트릴 수 있는 종목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뭐 EN 플러스는 EN 플러스대로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 이와는 별도로 매집주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하셔서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EN 플러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9월 20일로 정정이 됐는데 정정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발행가액의 정정이 없이는 결코 대금이 납입이 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1823원이라는 발행가액은 지금 1600원대 가격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걸 조정을 해야죠. 네, 이걸 조정을 해야 우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주주들이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장 자체도 좀 어려웠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역시 또 어렵고 네. 자, 이런 양상까지 전개가 되면서 이제는 이전의 종가상의 저점 뭐 1650원 가격대 요 가격대 근처도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변곡점이 지금 현재 되네요. 그러면 다른 재료가 좀 나와주거나 2차 전지 쪽들이 반전을 좀 해주는 그런 패턴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것이 뭐 지난 금요일날 2차 전지주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돌파구를 열기는 어렵고 EN 플러스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열 수밖에 없고 이 발행가액을 결국 이제 정정을 해주는 그런 건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은 저점을 깰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또 줄여야 되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이제 전환가액 조정의 공시가 나왔는데 3,150원에서 2,710원으로 22회차 전환사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현재 그 주가 자체가 1,641원이기 때문에 이 시비가 주식으로 지금 전환은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가액 조정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지난 반기 기준으로 미상환된 시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자, 이 전환가액들이 이제 다 조정이 조금씩 됐지만 지금 주가보다 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10월 13일에 27회차 시비가 또 전환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전환이 가능하지만 전환가액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뭐 조정은 좀 됐습니다만 전환가액이 높기 때문에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은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이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시비 보유자들이 이렇게 그 주식으로 전환이 안 되면 자, 이거 조기 상환해달라. 네, 이렇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 산 거 물러달라. 그러면 또 EN 플러스에서 물러줘야 되니까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또 재매각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매각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행가액의 낮춤 또는 다른 아주 화끈한 재료의 돌출, 뭐 2차 전지주들의 갑작스러운 반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 냉정하게 보면 이 라인대가 지금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 지금 상황에서 물량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다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 놓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 반전 요인들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나와줘야 EN 플러스가 반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이런 말씀 계속 드려와서 여러분들도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걸 잘 아시겠지만 이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이 나오거나 재료가 비하인드 재료가 나오면 그걸 제가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그 타임을 놓치지 않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도움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EN 플러스하고 문자를 좀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드리고요. 새로운 소식 드릴 겁니다. 이번에 번호가 바뀌어서 이 번호로 이제 앞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그러니까 먼저 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업데이트한 자료나 속보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방법을 찾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